다음은 송작가 TV 특종 박진 장남에 대한 단독 증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지금. 야, 저도 쉽게 던졌는데, 야, 이렇게 낚시가. 이게 되네. 세상에 투망을 던졌는데, 고래가 올라오고. 네, 시사인 단독 보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장남이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사 설립 과정에서 설립자로 서명한 공식 서류가 나왔습니다. 내가 얘기했지? 이름 올렸으면 얘 돈 됐다고. 아니, 처음에는, 그냥 같이 이름 거기서 일해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사던데? 그것도 아니고, 자금 담당하던데? 설립자였어. 자, 이 돈 어디서 온 돈일까요? 우와. 아빠가 준 돈이에요. 아빠가 나한테 상품으로 던졌잖아요. 이렇게 되면 더더욱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박진은. 5년 내내 공간 내준 것 뿐만 아니라 더더욱 충성을 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모셔야지. 공간에서 시중 들어야지. 예. 자, 어찌 보면 요쪽 자금들 운영되는 거 절반은 우리 최은순 씨 계좌나 아니면 우리 건희 언니 계좌로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기사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얘 아까, 잊어버려. 네, 너는 공짜를 안 좋아해. 자, 잊어버리고 자, 기사를 어느 기사를 정리해 정리해볼까요? 네. 너무 많아서 오늘. 박진 장남. 박진 장남에 대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네, 하고 있는 거. 정신줄 났네. 너무 많아서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사인이 캐나다 산업부와 이메일을 통해서 NSUS 그룹의 설립 인가증을 입수했는데요. 2018년이었어요. 당시 작성된 서류에 보면 박진 후보자의 장남이 설립자라고 문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립자 명단에는 보면은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에 첨부된 장남의 NSUS 그룹 고용 확인서에 서명한 황모 씨도 있고요. 또 한국 법인인 NSUS 랩의 사내 이사였던 김만수 씨도 함께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파야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골프장한테 너 이 새끼 너 도대체 뭐야 사인을 무슨 짓을 하거든.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어. 영어라서 내가 그냥 사인하라고 해서 했는데 아빠 난 뭐 잘못한 건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같이 사인했던 황아무개 씨와 김만수 씨에 대한 배경을 또 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안 파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거 국제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자금 은닉과 도피,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자금을 탈루하는 거는 이것은 바로 인터폴이 직접 개입해야 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인 것이죠. 만수가 누군지 한번 파러 가자. 그래서 지금. 만배 동생은 아니겠지 설마? 네. 성이 다른가? 네. 김만배야. 그래서 똑같아. 박진 똑같아요. 장남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오. 이거 큰일 났다. 장남이 이거 페이퍼 컴퍼니 해외 자금이랑 연결돼 있으면 이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 움직여가지고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역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커요. 범죄가 국제적이야. 근데 외국에서는 마티즈 안 태운다고 내가 그랬잖아. 마티즈 없고 외제차 태울 거라고 그랬는데 아니래요. 드럼통이라는데? 드럼통에다가 부어버린다는데 시멘트를? 요즘 시멘트 값이 비싸가지고 그러면은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 바다로 던져버릴래나? 그냥 그 왜? 아령을 매달아서 던지는 방법도 있고 뭐 세상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전문적으로 투기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조심해 다니셔야 될 것 같은데. 어머, 예, 댓글 제가 살펴보는데 레몬님께서 이재명 아들은 도박쟁이라고 개욕하더니 지네 아들은 아예 도박 사이트 운영자네. 설립자. 근데 설립자. 이게 또 지지 포커였습니다. 지지 포커. 네. 뭐 아세요? 뭐 안다기보다도 네. 또 뭐? 어머,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그 도박 사이트들이 몇몇 있는데 이 도박 사이트들 중에 이제 이름이 있고 유서가 깊은 유서가 깊은. 오래된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왜 오래되기가 힘들냐면 웬만큼 하면 꼬리가 잡혀요. 그래서 이게 꼬리가 잡히게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바꿉니다. 근데 얘네는
지지포커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브랜드인 거지. 그러니까 물론 지지포커를 들어갈 때마다 도메인 주소는 달라져요. 그렇긴 하지만 지지포커라는 포커라고 하는 본사의 이거는 안 바꿉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원래 하던 사이트 이름이 자꾸 바뀌면 신뢰감이 덜 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걸 오래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이게 사짜냐 요런 게 있어요. 브랜드는 계속 유지되는데 그렇지. 도메인, 그러니까 도메인 접속 주소만 계속 바꾸면서 이거를 응용한다는 거죠. 그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굉장히 큰 투자가 필요합니다. 도메인이 바뀔 때마다 알려줘야 돼요. 그렇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니까. 지난주까지는 이거 했었는데 이걸로 바뀌었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팸 조직 같은 것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되고 그 명단을 다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사가 인터폴이나 이런 쪽에서 안 당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지포커를 해본 사람들이 다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국내 이제 이 정도 되면 그 미지급 사고는 안 칩니다. 이 정도 소문 제일 악영향을 미친 게 나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네, 하시는데. 그 미지급 사고는 안 치는데 쉽게 말해 돈을 많이 잃은 애들 중에 꼭 찔르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본인이 찔러보셨구만. 난 그 정도 수준까지 못해요. 신용카드가 없어. 그래가지고. 다행이네요.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찌르는 고발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형태든 경찰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지포커가 있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의뢰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터폴을 통해서 신고가 들어가면 지지포커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 근데 국내에서 제일 손꼽히는 큰 지지포커를 그동안 몇 년을 이어왔다고 하면 와. 거의 제 기억으로 한 4, 5년 이상을 유지됐다고 치면 국내에도 여기를 비호해주는 조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100%. 그러면 윤석열 쪽 라인, 법무부 쪽 라인하고도 선이 닿을 수 있다. 그걸 파야 돼요. 오. 세상에. 봐. 검사들이 나쁜 놈 수사하려고 지네들이 나쁜 짓 다 해보잖아? 똑같은 거야. 어떻게 알겠어, 송 작가님. 손을 저쪽으로 하라. 손을. 작가님이 이런 거 어떻게 알겠어? 다 모르는 게 알고 없네. 있지. 그리고 자 요런 운영이 있었다고 치면 이것은 이재명 후보를 얼거맸던 성남시 조폭 걔네들이 이걸 했거든. 요 온라인 그 도박 관련된 걸 했거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런 아이디어로 이걸 봐줬던 애들이 이걸 다시 이 성남시 그 중앙파 이쪽하고 거꾸로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우리 쪽 인사한테 뒤집어 씌운 거는 지네들 쪽에서 알고 있거나 봐줬거나 그러네요. 이미 사전에 탐지했던 건들이 많다는 거지. 했던 거를 하고. 했던 걸 또 하는 거지. 대박.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찰하고의 연결고리 나와야 됩니다. 근데 누가 파냐고 지들이 다 한 통속인데 누가 파냐고 물어오셨네요. 누가 파야 할까요? 열린공감TV가 아무래도. 그렇죠. 열린공감TV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자꾸 죄송해요. 언급해가지고. 열린공감TV. 죄송합니다.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또 하나 얹어드렸네요. 네. 그래서 후원하겠습니다. 네. 요게 NSUS 그룹이라고 하는 요 사이즈가 단순하게 이제 이런 사이트들이 보통 1년 매출액이 수천억 대거든요. 이게 전부 다 해외 신용카드 결제를 해갖고 이게 이어져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절을 하려고 하면 쉽게 단절할 수 있고 돈 흐름을 찾아보려고 그러면 너무 쉽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이제 처음에 그 위키리크스 이런 거 공개되고 해외 비자금법 나왔을 때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방식의 해외 비자금들을 압류하고 청구할 수 있는 법안들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시절 이후에 박근혜 때 이러한 법을 만든다, 그러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러한 법이 실시가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신고만 하면 돼. 소송만 하면 돼. 지금 최순실 거 10조가 지금 독일 법무부에 묶여 있잖아요. 네. 우리 법무부가 인도시청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아니야, 지금 니들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가 정권 잡아서 할 거야. 근데 안 했잖아. 응. 심지어 문재인 정부 안에서도 우리 법무부가 이 짓거리를 안 해갖고 그걸 묻어놨다는 거야. 그렇죠. 어? 그럼 결국은 썬라이즈 최은순과 최순실 뭐 이거 전부 뭉쳐 갖고 있는 고리하고 또 검찰하고 연결이 있는 거고. 그렇죠. 특히나 이런 해외 비자금 대한 부분을 법무부가 전권을 갖고 출입국과 함께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김명신이가 게임 했던 게 이 게임이었나? 그런 거지. 아. 지금 김명신이가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있는 포카들 이런 것들을 실제적인 그 가상화폐 그러니까 페이가 가능한 교환이 가능한 화폐로 해갖고 이걸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비겁한 알면 돈이 되는 경제 멤버십 방송에서 그와 관련된 주식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자, 우리도 드라마처럼 뒤에다가 이거 해놓고 붙여놓게 하고 축축축축 사진 붙여놓고 이런 거 하자. 우리가 파보자 이거. 또 힘든 건 안 하시려고 그래요, 송 작가님은. 예, 열린공감 TV 죄송해요. 귀찮아요. 네. 제가 게을러가지고 네. 계속 해갖고 이제 뭘 하나 이거 꾸준하게 파는 게 힘들어요. 저희 그럴 영향이 네.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던져 드렸으니까 정리는 우리 취재력과 뭐 역량이 뛰어나신 여러 다른 분들이 해주셨으면 한다. 네, 조선일보가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왜냐면 어쨌거나 님께서- 조선일보가 네. 박진이 장관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하니까. 싫어해요. 엄청 싫어하니까. 싫어하던데 네, 진짜.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파줘야 된다. 박진 아들이 의외로 윤석열하고 연결고리 또는 한동훈하고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고 그거는 만배 동생은 아니지만 이름이 비슷한 만수하고 황씨 이 황씨가 강원도에 있는 윤석열 지지자의 황씨하고 연결된 황씨는 아니겠지만 그 황사장 아닐 거라고 믿지만 찾아서 뒤져볼 필요가 있다. 그 황사장의 아들이 이거 목덜미 그렇죠. 아니야? 명신이 목덜미. 그렇죠. 어. 최근에 이제 그분하고 관계가 있으신 무당 동생분을 제가 만났어요. 어? 예. 네? 어? 어. 실제로 만났습니다. 왜? 그쪽에서 먼저 만나자고 네. 하던가요? 만나자고 얘기가 왔는데 왜? 아니 비즈니스 때문에 얘기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님하고 이렇게 친한 사이시더라. 명신이하고? 아니 아, 황씨하고. 황씨하고 자기 누님하고. 그래서 좀 황씨 쪽에 누님을 통해 갖고 엄청난 청탁이 들어가고 있다. 걔도 앞으로 지켜봐야 될 실세 중에 하나가 된다. 라는 얘기도 쓸데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예, 어쨌든 송 작가님도 엮여 들어가지 않도록. 예. 그래서 난 그냥 의혹만 제기하는 거예요. 의혹만. 네. 충분히 연관성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어쨌거나 님께서 열공TV 문화나 출연하면 재미날 듯 하셨는데 연락주세요. 언제든 환영. 열공TV는 언제든 출연합니다. 네. 네, 딴 데는 안 하고. 자, 여기에 박진의 한일 관계에 대한 연합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낙마를 위한 그림으로 가는 것 같은 내용이 드는데 도대체 한일 관계는 어떻게 지금 엮여 있는 건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박진 후보자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위안부 합의는 한일 간의 공식 합의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일이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간 외교부 합의는 양국의 어떤 입장차가 달라서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데 오는 24일 일본을 방문하는 한일 정책협의단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면담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망했어요. 결국 박진을 등판시킨 이유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친일본적인 정책들을 끌어가기 위한 일종의 적임자기 때문에 끌어들이지 않았나 싶어요. 몇 번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린 지 있습니다만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징용공 관련한 배상 소송 문제하고 위안부 합의 문제거든요. 네, 요 부분은 미국이 원래 오바마가 한미일 군사 동맹을 만들어서 아시아 전체로 연결시키기 위한 고리로 일본한테 해결책을 요구했던 거고 이거를 전화로 박근혜한테 떠넘겨 가지고 밀실 협의를 국회 협의도 안 거치고 지들끼리 짜움을 맞춘 거예요. 돈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2015년 1228 그 합의가 나온 거잖아요. 1228. 그래서 그 네. 1228 합의를 12월 28일 날 네. 실제로 그 합의입니다. 그래서 네. 1228이라고 해요. 존중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은 벌써 일본 검사를 부른다는 얘기도 있었고, 어저께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한일 관계는 극적으로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극적으로 좋아진다는 건 한일 간의 경제, 인적 교류, 그다음에 그 금전적인 여러 가지 문제 교류의 물꼬를 한꺼번에 틀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트면 100% 우리 손해거든요. 당연하죠. 지금 일본이 요구하는 게 일단 먼저 위안부 협의를 비롯한 이것들을 한국이 다 수용을 하고 독도 문제에서 발을 빼면서 기존에 있는 불매운동, 그러니까 양쪽에 있었던 그 불매운동과 경제보복 조치를 원상화하고 뭐 원상을 무슨 얼어주고 지들만 얻어 터져놓고 그런 상황하에서 한일 간 중단돼도 통화스와프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지소미아 등등 각종 군사적, 경제적, 안보적 문제 전반을 완전히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미 밀약이 끝나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 그래서 요거를 하는 실행책으로 박진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싫은 것 같아요, 조선일보는. 그게 싫다고요? 네. 왜죠? 조선일보는 북한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아, 박근혜 시절부터 북한은 대박이라 그래갖고요. 통일은 대박. 북한은 대박. 아닙니다! 에미나이고! 아닙니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이 슬로건을 걸고 앞으로 한반도에 대한 우호적 기사를 엄청 써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펀드도 모아놔갖고 얼마만큼 돈을 쟁여놓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예요. 그때 수천억 모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쨌냐고. 통일 펀드 다 어디 갔지? 어디 갔냐고. 그래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지금 박진과 윤석열의 친일적인 정책이 이끌어지고 남북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돈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윤석열의 일종의 그 정권의 탄생의 주역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있더라도 돈 걸리는 문제에서만큼은 이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웬만큼 절충점만 지켜줘도 조선일보가 이렇게 안 나와요. 근데 너무 극우로 가버리는 거야. 선제 타격 얘기 나오고 있을 정도로 와버리니까. 그래서 조선일보는 현재와 같은 경정권의 외교 노선을 결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대가만큼을 다른 형태로 해갖고 보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벌려놓은 사업이 너무 크다. 그리고 그만한 보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남북 경협에 대한 이득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박진 그 외교부 장관 후보는 조선일보에 의해서 축출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